유진, 요진의 아침은 늘 정해진 루틴을 따랐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이미 깨어나 있었다. 침대에서 내려와 창밖을 내다보면 회색빛 새벽 공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유진은 습관처럼 손목을 꺾어 시간을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시간이 읽혔다. 그녀의 작고 깔끔한 원룸 아파트에는 불필요한 장식품이 없었다. 미니멀리즘을 넘어선 무미건조함에 가까웠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고 먼지 한 톨 찾아보기 힘들었다. 마치 누군가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주방으로 향한 유진은 작은 토스트기에 식빵 한 조각을 넣었다. 커피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른 아침. 이 작은 소음조차 유진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식빵과 블랙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다른 아파트 건물들의 밋밋한 벽뿐이었다. 사람들의 분주한 아침소리,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런 것들은 유진의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 존재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기계처럼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다. 사무실에서의 유진은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거나 회식에 참여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도시락을 먹거나 사람들 없는 식당 구석에 앉아 빠르게 식사를 해결했다. 사람들은 유진을 조용하고 유능한 직원으로 여겼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경계심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 또한 불편해했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싶어 했다. 퇴근 후에도 유진의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가끔 마트에 들러 필요한 식료품을 사는 것 외에는 외부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온전히 휴식은 아니었다. 그녀는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마치 언제든 어떤 위협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경계심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색빛이었다. 퇴근길. 차가운 바람이 유진의 얇은 코트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낑낑거리는 소리가 유진의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들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았으면 못 들은 척 지나쳤을 것이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엮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유진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작고 애처로워서 마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듯 했다. 유진의 발걸음이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골목 안쪽. 낡은 종이상자 안에는 빗물에 흠뻑 젖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털은 엉망이었고 몸은 잔뜩 떨고 있었다. 유진의 가슴 한 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연민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우산을 펼쳐 강아지 위로 씌워주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우산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겁에 질린 듯했지만 그 작은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이 그녀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강아지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강아지의 몸에 엉겨붙은 진흙과 먼지가 씻겨나가자 작은 흰색 털이 드러났다. 그녀는 찬장에 남아있던 햄 조각을 잘게 썰어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유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한 방울의 단비 같았다. 강아지는 배를 채우자 유진의 무릎 위로 올라와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유진의 마음을 감쌌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아있던 유진은 문득 팔뚝에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에 시선을 돌렸다. 목욕을 시키는 동안 걷어 올렸던 소매 아래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길게 이어진 굵고 거친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오래된 상처였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생생했다. 유진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손으로 그 상처를 쓸어내렸다.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은 거칠고 단단했다. 이 상처는 그녀의 과거, 그녀가 잊고 싶어하는 시간의 일부였다. 그녀는 급히 소매를 다시 내렸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날 밤 강아지는 유진의 침대 발치에서 잠이 들었다. 유진은 좀처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강아지의 존재는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갔다. 훈련장, 폭발음, 그리고 땀과 흙먼지로 뒤덮인 전우들의 얼굴.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하지만 옆에 곤히 잠든 강아지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다시금 현실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강아지를 위해 작은 밥그릇과 물그릇을 샀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토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토리는 유진의 삭막한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토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방였다. 토리와의 산책은 유진이 억지로라도 바깥 공기를 쐬고 햇볕을 쬐게 만들었다. 토리는 유진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작은 통로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거실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의 난동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폭력으로 얼룩진 골목과 겁에 질린 시민들의 모습이 비쳤다. 유진의 눈빛은 무감정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턱선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그때 뉴스 앵커가 한 조직의 두목 사진을 비추며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활개치고 있는 악명 높은 폭력 조직 검은 호랑이파의 두목 장화입니다. 그는 이라고 설명했다. 화면 속 장화의 얼굴은 험상궂었고 그의 눈빛은 탐욕과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의 눈매가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책꽂이에 꽂혀 있던 낡고 빛바랜 책 한 권에 시선을 주었다. 그 책은 일반적인 소설책과는 달랐다. 겉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었고 오직 군대에서 사용했을 법한 암호화된 기호들만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책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다시 시선을 돌려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다. 몇 주가 흘렀다. 토리와의 생활은 유진에게 작은 행복과 함께 잊고 있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시달렸다. 변화가 필요했다. 어쩌면 잠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웹서핑을 하던 중 그녀의 눈에 한 풀빌라 펜션의 광고가 들어왔다.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풀빌라, 사진 속 투명한 푸른 수영장과 울창한 숲은 유진의 마음을 이끌었다. 어쩌면 이곳이라면. 그녀는 망설임 끝에 예약을 진행했다. 그녀는 그저 평화로운 휴식을 통해 지친 영혼을 달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곳에서 그녀의 삶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임을. 유진은 며칠 후 풀빌라 펜션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 있었다. 토리는 뒷좌석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창밖 풍경을 구경했다. 유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갈수록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불안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쉬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지난 과거의 그림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다. 펜션은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길을 따라 들어가자 현대적인 디자인의 풀빌라들이 드문드문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이 예약한 빌라는 가장 안쪽에 있어 다른 빌라들과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빌라의 짐을 풀고 토리에게 물과 사료를 챙겨주었다. 빌라 내부는 고급스럽고 아늑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개인 수영장은 투명한 물빛을 뽐내며 유진을 유혹하는 듯 했다. 그녀는 따뜻한 물을 받아 수영장에 몸을 담갔다. 물속에 잠긴 순간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한동안 눈을 감고 고요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튿날 전고 무렵 유진의 빌라 근처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엔진 소음, 고성방가, 그리고 불쾌한 욕설이 뒤섞여 숲의 정적을 깨뜨렸다.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로 옆 빌라였다.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팔에는 문신이 선명했고 말투는 거칠었으며 흡사 뒷골목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들이 바로 지난밤 뉴스에서 봤던 검은 호랑이파의 무리라는 것을 유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장화장 화사니스는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려 거만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화는 덩치 큰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풀빌라로 들어섰다. 그는 펜션의 고요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거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하하하, 이 정도면 쓸만하군야. 술 가져와. 오늘 여기서 제대로 놀아보자. 그의 목소리가 주변 빌라까지 울려 퍼졌다. 장화는 풀빌라를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양 거들먹거렸다. 부하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며 아첨했고 곧이어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펜션 전체를 뒤덮었다. 그들은 수영장에서 뛰어놀고 큰 소리로 떠들며 담배 연기를 아무렇게나 뿜어댔다. 다른 투숙객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제지하지 못했다. 유진은 빌라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차갑게 변해갔다. 그녀는 평화를 위해 이곳에 왔지만 그 평화는 무례하고 폭력적인 존재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유진은 애써 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들의 소음과 무례함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섰다. 특히 그녀의 신경을 건드린 것은 그들이 펜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들은 어린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심지어는 음식과 음료를 던지듯이 건네며 무시했다. 그때였다. 펜션의 젊은 직원 김민준, 김민조온
이 그들의 빌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주는 갓 20살이 넘었을까 말까한 앳된 얼굴이었다. 그는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장화의 부하 중 한 명이 민준을 발견하고는 비아냥거렸다. 야, 꼬맹이, 여기 쓰레기나 좀 치워라. 그리고 물 좀 더 가져와, 느려 터진 새끼. 민준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고 허리를 굽혔다. 그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려 했다. 그러나 장화의 부하는 민준의 어깨를 밀치며 그를 넘어뜨렸다. 쓰레기통이 뒤집히며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제대로 안 하냐 일 처리도 똑바로 못하고. 남자는 민준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모멸감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유진은 이 장면을 빌라 안에서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작은 직원, 아무런 힘도 없는 약자가 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은 그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본능을 건드렸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훈련받았던 이유이자 그녀가 지키려 했던 가치였다. 유진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그녀의 턱선은 더욱 굳어졌고 눈빛에는 섬광처럼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음속에서는 괜찮아, 유진,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서지 마,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와 아니, 저건 아니야. 저렇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외치는 다른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는 울먹이는 얼굴로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그 모습은 유진이 과거에 겪었던 무력감과 절망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였다. 장화의 부하가 민준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다. 야, 이 새끼가. 유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빌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유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장화의 부하들이 잠시 멈칫했다. 장화는 삐딱하게 서서 유진을 훑어보았다. 어이, 아가씨, 여긴 아가씨가 나올 곳이 아닌데 괜히 참견하다가 다쳐. 그의 목소리는 경고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다른 부하들도 유진을 비웃으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민주는 유진의 등장에 놀라며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요. 손님, 돌아가세요. 라고 속삭였다. 그는 유진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워했다. 유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가 장화의 부하와 민준 사이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장화의 부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장화의 부하는 유진의 말을 비웃으며 코웃음 쳤다. 하, 이 아가씨가 겁도 없이 까부네야. 누가 누굴 보고 손대지 말래. 그는 손을 뻗어 유진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섬광이 번뜩였다. 그녀의 몸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 속도였다. 유진은 남자의 손이 닿기 직전 그의 팔꿈치를 가볍게 툭 쳤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순간적으로 휘청거렸다. 이어서 유진은 그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어버렸다. 크악, 남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진은 그를 그대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남자의 등을 가볍게 눌렀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덩치 큰 조직폭력배는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유진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훈련된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주변의 다른 조직폭력배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들의 보스인 장화조차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민주는 넋이 나간 듯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의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엄청난 힘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었다. 이봐, 아가씨. 장화가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다. 꽤 하는군. 하지만 우린 한두 명이 아니야. 후회하게 될 거다. 그의 말 속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남자의 등에서 무릎을 떼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장화를 응시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장화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호, 배짱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하지만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는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키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야, 저 여편네 당장 끌어내. 그리고 정체가 뭔지 알아내. 평범한 여는 아닌 것 같으니. 2명의 덩치 큰 부하가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주먹질로 유진을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유진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읽고 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고 돌려 세웠다. 동시에 다른 남자의 발차기를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빠르며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오랜 훈련을 통해 몸에 밴 듯한 완벽한 기술이었다. 장화는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여태껏 수많은 싸움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능숙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가진 여자는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놀림에서 그는 분명한 군사훈련의 흔적을 느꼈다. 장화의 직감이 속삭였다. 저 여자, 뭔가 보통이 아니야. 위험해. 유진은 제압한 남자들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장화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장화는 잠시 주춤했다. 그는 유진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중 하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부하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유진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두지. 장화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 넌 우리 검은 호랑이파를 건드렸어. 네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전부 알아낼 거다. 그때 후회해도 늦어. 유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서 장화의 무리가 물러서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장화는 부하들을 데리고 자신의 빌라로 돌아갔다. 그들의 퇴장에는 아까와 같은 기세등등함은 없었다. 유진의 단 한 번의 개입으로 그들의 기세는 꺾였고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민주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대체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경외심과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해 보이던 여성이 순식간에 여러 명의 건달을 제압하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유진은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아까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짧게 답했다. 그리고는 엉망이 된 쓰레기 더미를 내려다보았다. 저건 제가 치울게요.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의 눈은 아직도 유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민주는 유진의 손등에 희미하게 드러난 굳은 살과 얇지만 탄탄한 근육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무직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났다. 이분은 대체 누구지? 장화는 자신의 빌라로 돌아오자마자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장 저 여편네 정체를 알아내. 보통이 아니야. 군인 출신인가 특수부대 출신일 수도 있어. 철저하게 조사해.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유진에게 당한 수모를 갚아줄 것을 맹세했다. 그는 오늘 그녀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고 그 위협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탐욕과 권력욕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장화의 내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음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평화로운 휴가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의 서막이 될 터였다. 밤이 되자 풀빌라 펜션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들었다. 하지만 유진의 빌라와 장화, 일당의 빌라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가운을 걸쳤다. 낮에 있었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팔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타박상과 몸속 깊이 다시 깨어난 낯선 감각은 현실을 증명했다. 그녀는 자신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통제가 쉽지 않았다. 토리는 유진의 옆에 바싹 붙어 곤히 잠들어 있었다. 토리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유진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장화, 일당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거슬리게 했다. 그녀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회귀했다. 그녀는 특전사 7907 특임단 출신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인 7907 특임단은 극도로 위험하고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였다. 유진은 그곳에서 인간 병기로 길러졌다. 냉철한 판단력,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완벽한 전투 기술은 그녀의 몸에 피처럼 새겨졌다. 그녀는 훈련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상처투성이의 훈련, 끊임없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나날들. 그녀의 팔뚝에 새겨진 그 굵고 거친 상처는 바로 그 시절의 훈장이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삶을 떠났다. 군을 전역한 후 유진은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평범한 삶을 살려 노력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단절하고 싶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전장에서의 기억. 피와 비명으로 얼룩진 악몽 같은 순간들은 그녀를 괴롭혔다. tormented. 그녀는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곳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토리를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 같았다. 감정은 얼어붙었고 세상과의 접촉은 최소화되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통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민준민조은이라는 어린 직원이 폭력배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약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폭발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장화 일당의 분노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과거가 현재를 따라잡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장화의 빌라는 분노와 음모로 가득 차 있었다. 장화는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노려보며 씩씩거렸다. 대체 전현 정체가 뭐야?
어서 알아내. 당장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감히 자신을 건드린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장화의 오른팔인 사모니섬 상구 사모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두목님,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펜션 직원 말로는 그냥 평범한 여행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상구는 스마트폰에 찍은 유진의 사진을 장화에게 내밀었다. 장화는 사진 속 유진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의 뇌리에는 낮에 목격했던 그녀의 움직임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평범한 여행객이 저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개소리하지 마.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보기에 저 여자는 특수부대 출신이야. 그것도 아주 위험한 쪽.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유진에게서 과거 자신이 상대했던 강인한 군인들의 기운을 느꼈다. 옛날에 특수부대 녀석들이랑 몇 번 붙어봤는데 딱 그런 느낌이야. 일반 양아치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장화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감히 나 장화의 얼굴에 먹칠을 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철저히 조사해. 그리고 내일 밤 전현이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해줄 테니. 장화의 눈에는 탐욕과 함께 묘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능력에 호기심을 느꼈고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부셔버리고 싶어 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새로운 장난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펜션 직원들은 어젯밤의 사건으로 잔뜩 긴장해 있었다. 특히 민주는 유진을 볼 때마다 눈을 반짝였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온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민준의 얼굴은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란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손님 아니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손님, 혹시 군인 출신이세요? 어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은 유진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유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민준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시선을 돌려 펜션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낮게 읊조렸다. 조심해야 해요. 유진의 경고는 민준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민준은 유진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유진의 말이 농담이 아님을 직감했다. 네, 하지만 펜션에 CCTV도 있고 저희 사장님도 신고한다고 하셨는데요. 민준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말했다. 유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에게 그런 건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그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뼈아픈 진실이었다. 조직폭력배들에게 법과 질서는 그저 자신들이 깨뜨려야 할 장벽일 뿐이었다. 민주는 유진의 경고를 듣고 불안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를 그냥 두세요. 저만 조심하면 돼요. 유진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듯 말했다. 그러나 민주는 그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유진에게서 자신을 지켜준 영웅을 보았다. 그는 유진이 위험에 처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장화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저 여자 얼굴 좀 알아볼 수 있나? 사진 뿌려 군인 출신인지 아니면 전과라도 있는 년인지 다 파헤쳐
장화의 명령은 조직 내부에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의 부하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유진의 신상 정보를 캐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둠의 세계는 정보를 사고 파는데 능숙했다. 저녁 무렵 장화의 태블릿에 한 통의 문서가 도착했다. 유진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유진, 요은유진,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심지어는 학력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마지막 줄에 쓰여 있었다. 전역자, 특전사 707 특임대 소속, 상사 계급 전역. 장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보았다. 707 특임대.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섬뜩한 흥분이 교차했다. 이런 미친, 저 여자가 진짜 인간병기였어. 그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707 특임대는 그들 세계에서도 전설처럼 들려오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국가의 가장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였다. 그런 존재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니. 하야 아하하 크하바하. 장화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빌라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장화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흥분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저런 년이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인가. 그의 웃음 속에는 순수한 감탄이 아닌 소유욕과 파괴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철저히 부수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그는 유진을 이용해 자신의 조직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녀를 꺾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장화는 상구를 불렀다. 상구야, 이년의 약점을 찾아내.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뭐든 좋아. 그리고 내일 밤 펜션에서 파티를 열자. 성대한 파티로 준비해. 그리고 저 여자를 그 파티로 끌어들여. 내가 직접 상대해주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잔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상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목님, 직접 나설 생각하십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707 특임대라면 닥쳐. 장화가 상구의 말을 끊었다. 위험 내 사전에 위험이란 없다. 저런 괴물을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리고 직접 상대해야만 내가 진짜 이 바닥의 왕임을 증명할 수 있지. 가서 준비해. 상구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장화의 눈에는 이미 사냥감이 들어찬 맹수의 광기가 번득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진을 제압하고 그녀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풀빌라 펜션의 왕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날 밤 유진은 빌라 안에 어서셔넌스 아네코넨 도우숑골라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장화 일당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훈련은 그녀에게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아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707 특임대 출신인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려 할지 혹은 어떻게 제거하려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해졌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 풀빌라 펜션은 그녀에게 휴식의 장소가 아닌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운명의 격전지가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펜션 전체에 묘한 활기가 감돌았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로비와 식당에 펜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장화장화, 일당이 주최하는 성대한 파티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빌라 주변에는 값비싼 술과 음료가 가득 채워졌고 커다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숲의 정적을 다시 한번 깨뜨렸다. 유진은 자신의 빌라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정체를 알아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장화의 빌라 앞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거대한 바비큐 그릴이 설치되었다. 펜션의 다른 투숙객들은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펜션을 떠나기도 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펜션은 장화 일당의 빌라를 중심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오후 늦게 민조는 이 유진의 빌라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손님, 저 사람들이 오늘 밤 파티를 연다고 해요. 그리고 손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두목이 직접 오라고 하던데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장화 일당의 위압적인 태도에 질려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하지만 손님, 가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니면 저희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당장 그 사람들을 내쫓아 달라고 할게요. 민주는 필사적으로 유진을 만류했다. 그는 유진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에게 유진은 자신을 구해준 영웅이었다. 유진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차분했고 그 어떤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준 씨, 괜찮아요. 도망칠 수는 없어요. 이미 그들은 저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은 민준을 향해 있었다. 오히려 제가 가지 않으면 민준 씨나 다른 펜션 직원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민준은 유진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음을 읽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손님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무리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유진이 얼마나 강한지 알았지만 상대는 무자비한 조직폭력배들이었다. 그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걱정 마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유진은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토리는 유진의 품에 안겨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믿는 방식이 있어요. 유진은 과거의 훈련과 경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자신이 직면할 위험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민주는 결국 유진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그는 유진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든 도와야 할 텐데. 그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밤이 되자 장화의 파티는 절정에 달했다. 빌라 주변에는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고 귀를 찢을 듯한 음악 소리가 펜션 전체를 집어삼켰다. 장화는 중앙에 놓인 거대한 테이블에 앉아 부하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눈은 유진의 빌라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히 밤 9시, 유진은 빌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평범한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 흔한 장신구 하나 없었다.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파티장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녀는 토리에게 기다려라고 말한 뒤 혼자서 장화의 빌라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침착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장화의 빌라에 다다르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유진이 나타나자 파티장은 순간적으로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장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맞이했다.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셨군, 윤유진 씨. 아니, 전 707 특임단 소속 윤상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목소리는 칭찬인 듯 조롱인 듯 교묘했다. 유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화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장화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우리가 윤 상사님에 대해 좀 알아봤지. 대단하더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셨어.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다니. 아깝지 않나? 그는 서류 봉투에서 유진의 전역증 4번과 함께 그녀의 과거 복무 기록 일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유진의 사진과 함께 칠롱군쉘 특임대 소속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로써 그녀의 정체는 만천에 드러났다. 그래서 말인데, 장화가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유혹과 함께 위협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나? 윤 상사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검은 호랑이파는 더욱 막강해질 거야. 이 바닥을 평정하고.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지. 돈, 명예, 권력 다 줄 수 있어. 장화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그는 유진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존재가 아닌 자신이 부릴 수 있는 도구로 보았다. 유진은 장화의 손길을 가볍게 피했다. 흥미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호했다. 장화의 얼굴이 굳어졌다. 흥미가 없어. 이런 기회를 감히 거절해, 윤 상사님. 당신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우리는 친절하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거절한다면 후회하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들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하든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멈추세요. 이 펜션에서 조용히 휴식하고 싶을 뿐이에요. 장화는 유진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휴식,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윤 상사님. 당신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 파티는 당신을 위한 거야.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당신의 오만을 꺾어줄 무대라고. 장화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장화의 부하들이 유진을 애워쌌다. 그들은 10명이 넘는 숫자였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등 위험한 둥기가 들려 있었다. 민주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돕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유진을 향한 걱정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주시했다. 장화는 비열하게 웃었다. 자, 윤 상사님, 당신의 그 대단한 787 특임대 실력을 보여주시지.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내 제안을 받아들일 텐가?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차 있었다. 그는 유진이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다.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파티장의 조명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고독하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진정으로 혼자였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펜션 직원들은 겁에 질려 숨어 있었고 다른 투숙객들은 이미 도망쳤거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 경기장은 장화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영역이었다. 유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과거의 전장에서 수없이 겪었던 긴장감을 다시금 느꼈다. 상대는 무자비한 폭력배들이었고 그들은 숫자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훈련받은 전사였다. 그녀의 몸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단련되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안에는 707 특임대의 정신이 약자를 지키려는 본능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유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장화의 귀에 닿았다. 싸울 거면 빨리 시작해. 그녀의 말은 도발이자 동시에 결연한 선전포고였다. 장화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좋아, 내 오만을 박살내주지. 그는 손을 휘저으며 명령했다. 덤벼, 전연을 밟아버려. 장화의 부하들이 일제히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둥이들이 번쩍였다.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유진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유진을 향한 응원과 함께 그녀의 안전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 유진은 진정으로 혼자였다. 그녀의 몸 안에서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인간 병기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파티장은 피비린내, 나는 격투의 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장화장화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10명도 넘는 폭력배들이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심지어는 칼날 같은 둔기가 섬뜩하게 빛났다. 민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이미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처음에는 3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동시에 유진을 향해 덤벼들었다. 한 명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정면으로 달려들었고 다른 2명은 양옆에서 그녀를 포위하며 쇠파이프와 주먹을 겨눴다. 유진의 눈동자는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공격의 궤적을 파악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오랜 기간 단련된 강철처럼 유연하고 민첩하게 반응했다. 팟 유진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남자의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몸을 낮췄다. 동시에 그녀는 손바닥으로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야구 방망이를 놓쳤고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다. 그 찰나의 순간 유진은 이미 옆에서 달려들던 다른 남자의 쇠파이프 공격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비틀어 남자의 손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그 파이프의 반대쪽 끝으로 남자의 명치를 강타했다. 남자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은 주먹을 뻗어 유진의 얼굴을 노렸다. 유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여 주먹을 피했고 동시에 발을 들어 남자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걷어찼다. 우드득. 남자는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장화의 부하 중 3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이다. 파티장에 소음이 멎고 숨죽인 정적이 흘렀다. 장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섬뜩한 흥분이 교차했다.
젠장, 저녀는 진짜 괴물이야. 그의 눈은 유진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부하들은 두려움에 질린 채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유진은 바닥에 쓰러진 둥이들을 무심하게 흘긋 보았다. 그녀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 자체가 가장 완벽한 무기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남은 폭력배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대신 냉철한 집중력과 압도적인 기세가 서려 있었다. 남은 폭력배들은 망설였다. 하지만 장화의 날카로운 일갈이 그들을 재촉했다. 뭐해, 전부 덤벼, 숫자로 밀어붙여 전연을 밟아버려. 장화의 명령에 다시금 폭력배들이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유진은 침착했다. 그녀의 발은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몸은 유연하게 회피와 공격을 반복했다.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관절을 꺾고 급소를 노리는 등 상대를 무력화시키는데 최적화된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무용 같았지만 그 결과는 잔혹하고 정확했다. 한 남자가 유진의 뒤를 노리고 칼날을 휘둘렀다. 유진은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듯 몸을 틀어 칼날을 피했고 동시에 왼손으로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유진은 오른발로 남자의 아킬레스건을 걷어찼다. 남자는 고통에 주저앉았고 유진은 그를 쓰러뜨린 채 다른 적에게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연속적으로 4명의 적을 빠르게 제압했다. 어떤 자는 팔이 꺾였고 어떤 자는 숨조차 쉬지 못했으며 또 어떤 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전의 활락은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신음과 충격에 휩싸인 폭력배들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장화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때였다. 마지막 남은 조직원 상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는 유진이 다른 적에게 신경 쓰는 틈을 타 뒤에서 그녀의 머리를 향해 쇠파이프를 크게 휘둘렀다. 크악! 민주는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손님 뒤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다른 펜션 직원들도 경악하며 눈을 가렸다. 모든 것이 슬로모션처럼 느껴졌다. 쇠파이프가 유진의 머리에 닿기 직전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이미 뒤를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슉! 쇠파이프가 유진의 머리를 스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유진은 그대로 몸을 돌려 상구의 공격을 받아냈다. 그녀는 팔로 머리를 막았고 쇠파이프는 그녀의 팔을 스치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유진의 얼굴에는 잠시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바로 방역했다. 그녀의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유진은 상구의 쇠파이프를 한 손으로 낚아채듯 잡았다. 상구는 힘껏 뺏으려 했지만 파이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상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함부로 휘두르지 마. 그리고는 엄청난 힘으로 파이프를 비틀어 상구의 손에서 빼앗았다. 털썩 상구는 얼이 빠진 채 손을 놓쳤다. 유진은 빼앗은 쇠파이프를 자신의 손에 들고 차가운 시선으로 상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살기, 샤치가 뿜어져 나왔다. 상구는 그녀의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유진은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구의 다리를 정확히 걸었고 그를 그대로 넘어뜨렸다. 상구는 바닥에 고꾸라지며 비명을 질렀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 파티장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장화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거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유진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금소금이 정적을 갈랐다. 장화는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모든 그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단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수십 명의 군대를 상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모두 제압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단순히 칠봉실 특임대 출신이라는 것을 넘어 그저 어떤 괴물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민주는 눈을 천천히 떴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유진은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숨은 고르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리고 장화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민주는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유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주변에 숨어있던 다른 투숙객들과 펜션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경외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감히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 여성 여행객이 거대한 조직폭력배들을 혼자서 제압하다니. 한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소리쳤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이어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 대단하다. 우리 모두를 구해줬어. 경찰에 신고해, 어서. 곧이어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유진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의 박수 소리였지만 곧이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사람들은 유진의 이름을 외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녀를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며 고개를 천천히 돌려 장화를 바라보았다. 장화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 유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야망과 오만은 유진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차가 펜션으로 들어서자 장화와 그의 남은 부하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그들은 곧바로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장화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유진을 향해 이를 갈았다. 윤유진,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를 무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빌라 쪽을 바라보았다. 토리가 멀리서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토리는 유진의 다리에 부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유진은 토리를 안아 올렸다. 토리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몸에 스며들자 그녀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유진에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력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유진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민준 씨,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 자신의 힘을 받아들였다. 이 승리는 단순한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었다. 그녀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경찰의 출동으로 풀빌라 펜션에 소라는 막을 내렸다. 장화를 비롯한 검은 호랑이파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교차했지만 이미 유진의 손에 철저히 제압당한 후였다. 그들의 난동과 폭행, 재물 손고회 등의 혐의로 그들은 무거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다. 경찰은 유진에게 사건 경위를 상세히 물었고 유진은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설명했다. 그녀의 진술은 일말의 과장도 없었고 오직 사실만을 전달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펜션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편안하고 안도감 섞인 고요함이었다. 유진은 경찰과의 진술을 마친 후 자신의 빌라로 돌아왔다. 토리는 빌라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방했다. 유진은 토리를 안아들고 소파에 앉았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얼마 후 펜션 사장인 강 대표 CEO 캉 아스칸가 유진의 빌라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강 대표는 중년의 남성으로 초췌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까지도 유진을 단순한 여행객으로 치부했고 장화 일당의 협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 윤유진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강 대표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희 펜션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손님에게 큰 피해를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해서 손님께서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은 강 대표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강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나서서 그들을 막았어야 했는데 손님 덕분에 저희 펜션에 묵었던 다른 분들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유진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유진의 숨겨진 능력과 정의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손님, 저희 펜션에 머무시는 동안의 모든 숙박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강 대표는 진심으로 보답하려 했다. 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강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손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펜션에 보안 고문으로 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꼭 저희 펜션이 아니더라도 저희 펜션이 속한 리조트 그룹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저희는 손님의 능력에 합당한 다우를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유진의 능력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유진의 남다른 능력을 보고 그녀가 평범하게 묻혀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강 대표의 제안에 잠시 놀랐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녔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대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움텄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진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강 대표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정말입니까? 고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빌라를 나섰다. 강 대표가 떠난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유진의 빌라 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제가 차를 좀 끓여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유진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친근함이 더해져 있었다. 그는 유진을 더 이상 단순한 손님으로 보지 않았다. 유진은 민준이 건넨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차가 그녀의 손안에서 온기를 전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은 유진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손님, 사실은 제가 손님의 과거에 대해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어제 장화 그 사람이 손님의 전역증 사본을 흔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전사 707 특임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을 도울 수 없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였어요.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는 자신이 무력했던 순간을 자책하고 있었다. 유진은 민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민준 씨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용감한 행동을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것도 민준 씨였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민준에게 위로를 전했다. 하지만 손님은 혼자서 그 모든 위험을 감당하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민준은 여전히 자신을 자책했다. 그때는 제가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훈련받았으니까요. 유진은 잔잔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중요한 건 민준 씨가 저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마음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준은 유진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눈에는 따뜻한 이해와 함께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았다.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든지 배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강인함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유진의 곁에서 그녀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유진은 민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토리가 있었고 이제 민준이라는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오랜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할 것이다. 그녀는 인간 병기로서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정의를 위한 도구로 재탄생시키기로 결심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사건이 해결된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면서 얻게 된 내면의 평화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그 선택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 풀빌라 펜션 사건 이후 그녀는 강 대표 CEO 캉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조트 그룹의 보안 고문으로 합류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직접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 대처 훈련을 진행했으며, 필요할 때는 현장에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녀의 전문성과 냉철한 판단력은 그룹 내에서 빠르게 인정받았다. 이제 유진은 리조트 그룹의 모든 시설을 총괄하는 보안 총괄 이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넓고 쾌적한 전용 사무실을 사용했고, 그녀의 지시 한마디에 수많은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처럼 차갑거나 무미건조하지 않았다. 대신 책임감과 자신감, 그리고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더해져 있었다. 유진의 삶은 크게 변화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식사를 하지 않았다. 사무실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가끔은 저녁 회식에도 참여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아파트도 예전처럼 삭막하지 않았다. 곳곳에 토리의 장난감과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화분에는 생기 넘치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특히 유진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민준이었다. 펜션 사건 이후 민준은 유진의 조언대로 보안 관련 공부를 시작했고, 유진의 밑에서 정식으로 보안팀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유진의 가장 충실하고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었다. 민준은 유진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조하며 모든 것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다. 유진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스스로도 강인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활기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민준과 함께 새로 오픈할 예정인 해양 리조트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 넓고 현대적인 로비를 둘러보던 중 민준이 유진에게 물었다. 이사님, 그때 그 장화 패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출소해서 또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상에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많았고,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더 이상 예전 같은 힘을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의 조직은 와해되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복수심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장화는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부하 권력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조직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유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졌을 거예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유진은 단순히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무료 자기 방어 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교실은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유진의 명성과 진심 어린 가르침 덕분에 빠르게 입소문이 탔다.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유진의 강습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녀는 복잡한 무술 기술 대신 실생활에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기술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방법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믿고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가르쳤다.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습이 끝나면 유진은 참가자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학교폭력에 고통받는 아이들, 길거리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유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강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진정한 의미의 치유를 경험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토리는 그녀의 발치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리조트 부진에 새로 지어진 작은 도서관이 보였다. 그 도서관은 유진이 강 대표에게 제안하여 지어진 것이었다. 주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었다. 유진은 도서관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그때 민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자기 방어 교실에 새롭게 3명의 아이들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라 이사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정말 잘 됐네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해요. 그 아이들에게도 분명 힘이 될 거예요. 유진은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토리는 눈을 뜨고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어둡고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빛을 향해 나아가며 다른 이들에게도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특전사 칠봉군실 특임단 출신의 인간 병기였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히 싸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치유하고 보호하며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진은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그녀의 얼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해 그녀는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났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힘은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듬는 데 있음을. 그리고 그녀는 그 힘을 세상에 나누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미래는 노을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